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Triple lights into triple tongue. Triple Salco. It doesn't get better. 하나쯤 밝혀주는 평화 누리자. 13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 길만 달려온 평창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내달렸던 평창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체육이란 한마디로 그냥 생활이죠. 스포츠의 정말 생활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런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스포츠가 갖는 그 의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들에게나 나라에 주는 그 영향, 그것이 또 끼친 어떤 효과, 이런 것이 엄청났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는 거가 스포츠입니다. 그 스포츠라는 거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패자를 위로해주고 껴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 줄 줄 알고 손뼉 쳐줄 줄 알고, 그거가 스포츠맨십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원도가 처했던 분단 구조, 폐쇄되고 고립된 이 구조를 깨는 수단으로서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생각했습니다. 강원도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참 도에서 강원도에서 이야기 나오고 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눈이 오는 용평에다가 우리가 한번 세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해서 성공하면은 눈의 나라와 버금가는 그런 올림픽, 동계 올림픽의 클러스터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벌써 20년 전이었습니다. 굽이치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이곳,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이곳. 이곳은 5만이 채 안 되는 인구가 거주하는 강원도 평창입니다. 고향이 강원도라 그러면은, 강릉이라 그러면 뭐 감자나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먹고 말이야, 굉장히 시골스럽고 굉장히 먼 곳으로 생각한다고. 서울에서 약 180km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과거 비교적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령과 같은 령과 계곡이 산재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평창이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는 서울에 가도요, 평창 하면은 평창이 전라도에 있는지 경상도에 있는지 평창이 강원도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올림픽 유치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창이 올림픽 개최하는 강원도에 있는 마을이구나, 군이구나, 시티구나 이렇게끔 이해하지만은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 한랭한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는 평창. 겨울이면 쌓여가는 눈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것이 산, 나무, 겨울, 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자원이죠. 이것을 이 낙후와 변방을 그 틀을 바꾸는 어떤 이제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올림픽, 또 동계 스포츠, 그럼 동계 아시안 게임, 동계 올림픽 이렇게 지향점이 이제 맞춰진 거죠. 해발고도 832m, 고개의 총 연장이 13km인 대관령, 할랭다우 지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서리가 내리는 지역. 그곳에서 우리나라 알파인 스키가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대관령 중심으로 해서 스키장이 생겼다는 거. 그거는 한국이 결국은 강원도 대관령이 눈에 말하자면 본산이다 이런 얘기죠. 좋은 눈의 본산이다. 알파인 스키의 태동과도 같은 곳에서 열리는 대회이기에 그 의미는 선수, 관계자 그리고 관객에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1600m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지만은 해발 1600m가 되는 곳이 이렇게 주변이 구릉지가 돼 있고 평평하면서도 여건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를 하기 좋은 이유는 여기는 젖은 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습도가 적기 때문에 마른 눈이 와서 세계 스키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평을 무대로 해서 국제대회를 말하자면 한국 스키의 국제화 이거를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게 결국 90년. 그래서 정식 경기는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부터 결국은 한국 스키 국제화 그리고 결국은 알파인 스키의 궁극의 최고봉인 월드컵까지 98년에 한 8년 동안 그걸 이루어낸 거죠. 결국 이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올림픽 계획가 슬슬 나왔지 처음부터 용평이 올림픽이다. 그래서 둘이 올림픽을 가지고서 무슨 대화 싸웠다.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망은 비단 평창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주 역시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오고 있었죠. 눈꽃이 화사하게 피는 덕유산의 아름다움은 스키어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전두환 대통령은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 있는 제8차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 준비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무주 동계올림픽의 태동은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권적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을 전제로 한 스키장 개발이었거든요. 각별한 겨울 스포츠 사랑을 보여줬던 무주. 무주의 동계올림픽 준비는 순풍에 도출단 듯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무주가 쌍방울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덕유산을 개발하고 무주 스키 리조트를 만들고 또 스위스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부대 시설도 만들어서 상당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무주가 앞섰죠. 그래서 97년 동계 유니버시티 대회를 성공시키고 나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KOC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무주가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가수가 아닌 투자가로 전라북도 무주를 찾은 마이클 잭슨. 오늘 낮에는 유종근 전북지사와 투자 상담을 하기 위해 헬기로 전주를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유종근 도지사는 마이클 잭슨이 투자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 상담을 하기 위해 자신을 미국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70조 원의 거부로 알려진 마이클 잭슨은 오늘도 취재진을 멀리하며 투자 상담 일정을 끝내고 내일 오전 11시에 경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무주는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무주. 동계올림픽에 대한 자신감과 기세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사마란치 위원장하고 조찬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앞으로 무주 전주가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면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마란치 위원장하고 그 여비서하고 넷이 앉아서 이제 원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식사하면서 불뚝 나보고 식사 후에 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딱 가서 보니까 IOC 위원들 한 200여 명 IOC 위원들을 쫙 이렇게 배석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나보고 여기 앉으라고. 언론 눈치를 챘죠. 뒤에 앉아있는 IOC 위원들 보고 봐라, 내가 여기다 점 찍어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유치는 이제 끝난 거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강원도의 시간 역시 올림픽 준비를 위해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이제 강원도에서 치러서 이디고 또 2000년도에 월드컵 스키 대회 이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계획을 방안을 이제 작성을 했죠. 동계 스포츠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한 곳 강원도. 1999년 1월 말 강원도 용평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됩니다.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1개국) 797명이 참여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차지하며 종합성적 2위라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성공적인 개최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던 대회였습니다. 동계아시안 게임 폐회 후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010 동계올림픽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무주로 기울었던 무게의 추가 균형을 잡게 된 거죠. 원점에서 무주와 평창의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무주와 평창의 올림픽 유치전은 한여름의 뜨거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두고 현지 실사를 맡았던 KUC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전북과 강원도는 어떤 관계냐? 원래 그 강원도는 동계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동계 전국체전만큼은 항상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동계 스포츠는 강원도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전북에서는 우리도 눈이 많이 와. 지역 이름이 설천면입니다. 눈 설자 내천자에서 처음에는 무주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결정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지역회장이었던 김은용 회장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그런 그 일이었겠죠. 그래서 스키는 강원도 평창이 하고 빙상 쪽은 전라북도 전주가 한다. 공동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그런데 도민들의 뜻은 전혀 달랐죠. 공동개최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과 규탄 집회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김진선 지사가 전라북도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도 평창이 실패하게 되면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전북 무주가 단독으로 하는데 강원도가 협력을 하겠다. 어떤 민형사상의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김진선 지사가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에게 제안을 해서 각서에 서명을 하고 일단락이 됐던 것입니다. 무주의 동계올림픽 유치 보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무주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IMF 그 경제 위기가 왔는데 쌍방울 그룹이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환율 폭등으로 $10,000였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하루아침에 5,000불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연쇄도산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전쟁은 전쟁 고화를 낳고 기업의 부도는 대량 실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상 실업자 수는 100만, 고금리, 고실업, 고환율, 고세금, 고물가. 너무 쉽고 빠르게 고지에 올랐던 우리 경제가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를 받게 된 거죠. 차가운 겨울 날씨를 녹이는 따뜻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열기는 장롱 속 금 모으기였습니다.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금은 무려 3,000돈. 이 금을 모두 수출하면 300억 달러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은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150개 기업이 도산하고 하루 10,000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최대 3,300개의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 흑자를 내면서도 부도를 막지 못해 도산한 기업가, 부채로 인해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에 나선 가장까지. 그게 당시의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개체지를 관리하는 이 모기업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전라북도에 그것을 인수해서 할 만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 개최를 하는데 이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죠. 2002년 초 강원도와 전북은 IOC에 2010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를 공식 신청합니다. 얼마 후 강원도는 유치 라이벌인 전북과 진통을 겪은 뒤에 KOC로부터 단독 개최 후보지로 선택됩니다. 그때 처음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열정과 의지는 대단했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도 우리 평창을 방문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또 세계 올림픽을 한번 유치해보자.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도전하면서 IOC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자신감이 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도전했었죠. 평창으로 단독 유치 신청이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들썩거렸고 올림픽이 곧 눈앞에 펼쳐진 듯 손에 잡힐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를 앞둔 본격적인 경쟁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IOC는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유치 후보 도시 4곳을 발표합니다. 평창의 경쟁 도시는 캐나다 제3의 대도시 밴쿠버, 유럽인에게 겨울 스포츠의 도시로 유명한 잘츠부르크, 스위스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 베른입니다. 평창, 밴쿠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위스 베른. 여기서 평창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4개 도시 중 꼴찌를 기록한 평창.
평창은 제일 위태로운 자리에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IOC 위원들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노노노노 그 평양 아니다. 평양은 노스코리아 북한이고 우리는 평창 우리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중요한 그 아주 경치 좋은 도시다. The first time that I heard the name of Pyeongchang, it was 2010 after my election as a president, and I was surprised to know this city. It was the name was similar to the Pyongyang, the North Korean. 평창하고 평양하고 헷갈려서 야 북한이 신청했는데 왜 네가 이렇게 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냐 그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후 20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경험자가 전무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국내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그 2006년 토리노 올림픽, 2008년 북경 하계 올림픽의 후보 도시들이 IOC에 제출한 후보 도시 파일을 저희가 급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저희가 독학을 한 거예요. 평창은 IOC 개최 도시 선정 절차에 따른 총회 대비를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국내외 홍보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전방위적 유치 활동으로 평창의 경쟁력을 부각시켜 나갔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요? 그때는 맨손으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분서주 어디든 길이 있다면 달려갔습니다. 일일이 IOC 한 명 만나려고 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뭐 남미까지 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 아무리 강원도에서 염원하고 정부에서 그거를 뭐 유치를 한다 해도 막상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홍보를 해주지 않고 붐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개최에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뭐 쉽게는 우리 친구들을 포함해서 각각 주변을 시작으로 지역,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서포터즈밖에는 없거든요. 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은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민들은 자처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 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버스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제가 들고 자, 버스가 들어옵니다. 남들이 잘 모르니까 관중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자, 버스가 IOC 위원들이 탄 버스가 들어옵니다. 다들 긴장하시고 자, 소리 부를 준비하세요.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예스 평창을 외치면서 그랬던 그 사진입니다. 그때 여기에 요 로타리 주변에만 모인 주민이 한 4,000명 정도 모였을 겁니다. 평창군 관내 주민들이 거의 다 모여. 우리 대관령면에 주민이 6,000명 정도 되는데 4,000명이 여기 모였어요. 도민들이 그 실사단이 왔을 때에 진짜 그 엄동설 안에 전부 다 인간띠 형성을 해서 실사위원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평창을 외치면서 꼭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했었습니다.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2003년 2월 달에 이제 IOC 실사평가단이 바로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환영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IOC 실사단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나서 그때 IOC 실사단장이었던 하이버그 위원장, 평창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역할을 갖췄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성 교장은 강릉을 방문했을 때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장소로 활용을 했고 우리의 그 우수한 전통 문화를 좀 더 IOC 그 실사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한복에 우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복 입은 모습에.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그 가야금 그런 것도 옆에서 연주해드리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나중에 IOC 위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행사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평창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평창유치위원회가 프라하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1차 때 우리가 2003년 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지금 IOC 총회가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들 강원 도민 응원단들도 약 한 200~300명이 오셨고요. 그래서 호텔 그 컨벤션 홀에는 못 들어가시기 때문에 바깥에 호텔 러비에서 약 200~300명이 진짜 응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Number 2, Vancouver, number 2. Pyeongchang is number 3. And that's it. 동계 스포츠 강국 밴쿠버에 11표 앞선 평창의 승리. 2010년 동계올림픽,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한 10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평창이 거의 과반수에 다다르고 1등을 했단 말입니다. 단지 1차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반수를 못 넘게 되면은 지금 딱 이제 2차 투표를 들어갑니다. 2차 투표를 들어가는데 이때 그 뚜껑을 열어보니 난리가 난 거죠.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the honor of announcing that the 21st Olympic Winter Games in 2010 강원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멀리 프라하까지 간절함과 염원이 닿기를 바라는 진심 하나로 오로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re awarded to the city of Vancouver. Coming back to Canada. 단 3표 차였습니다. 1차에서 밴쿠버를 누르고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도 결선표에서 역전을 당한 우리는 억울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유치단은 김은용 IOC 부위원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평창 유치를 방해했다고 주장해 국회 투기가 구성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IOC 위원들, 우리 대한민국 IOC 위원들이 역할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했었죠. 시위를 하면서 제가 삭발을 했고 그러니까 2010년은 유치가 될 것 같은데 안 된 것이 아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냐면 딱 3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강원도가 유치위원 입장에서는 김은용 위원장이 자기 부위원장직과 평창을 딜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했고 그게 결국은 국회까지 가서 논란이 됐던 것이죠. 제가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이거 절대 이 책임을 김은용 IOC원한테 돌리지 마라. 돌리면 2차 도전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응? 그런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책임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용 위원 전부 화살을 돌렸죠. 근데 김은용 IOC 위원이 없었으면 이 동계올림픽을 처음에 발붙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인구 5만도 안 되는 그런 무명의 도시가 그 캐나다 밴쿠버와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를 상대로 그렇게 선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럼 평창에서 거의 올림픽 개최 도시가 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었죠. 해외 언론의 반응은 국내와 달랐습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평창이 세계 지도 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이죠. 평창은 두 번째 도전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4년 후를 여러분과 함께 기약하고자 합니다. 한 번의 시련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창에게 실패란 꼬리표가 남긴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시 도약할 거란 믿음만 존재할 뿐이었죠.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향한 평창의 여정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강원도의 입장에 대해 전라북도는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2010년은 강원도 평창이 유치를 추진하고 실패할 경우 2014년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권을 갖는다는 동의각서를 작성했던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주군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강원도의 올림픽 재유치 움직임에 항의에 나섰습니다. 무주에서 춘천 천리도보 행진에 나선 겁니다. 강원지사의 자필 서명 동의서와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단독 유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도청까지 행군 일정을 잡아놨을 때 그럼 나도 참석하겠다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랑 무주 주민들이랑 같이 행군을 했었죠. 그때 같이 행군했었던 사람들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춘천에 도착했을 때는 뭐 김세웅 군수는 물론 비에 온통 흠뻑 젖어가지고 또 시위 중인데 우산 쓸 수도 없고 비를 맞고 계속 강행군했던 생각이 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이 단독으로 유치 신청하는데 전북 무주가 양해를 했고 캐나다 밴쿠버한테 3표 차이로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속대로 2014년 동계올림픽은 전북 무주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인데 그것을 뒤엎고 프라하에서 밴쿠버한테 지고 나서 바로 귀국해가지고 2014년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평창이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약속을 저버린 무주 군민과 전북 도민에 대한 배신이었죠. 이전 동계올림픽 유치 선정의 안타까움을 묵묵히 삼켜야 했던 무주. 아쉬움이 컸던 만큼 결의의 굳건함은 남달랐죠. 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무주로 유치하기 위한 선언대회가 어제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무주와 강원도 평창을 상징하는 초대형 손가락 풍선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과 관련해 강원도가 합의한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9일 무주를 출발해 2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서울까지 온 도보 행진단도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도보 행진단은 5천여 명의 무주 군민과 함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우리 무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원도가 약속한 합의된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약속 이행 촉구라는 화두를 앞세워 전투적인 행보에 나선 김세웅 군수. 이에 무주 군민들 또한 정력적으로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주 군민의 소망과 달리 동계올림픽 유치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다운힐 코스는 IOC가 아닌 국제스키연맹, FIS의 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연맹 FIS의 이 슬로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보는 평가하는 그런 디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산을
그 평창의 인근에 가능성 있는 산들은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가리방산을 찾아낸 거죠. Wir haben damals di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angeschaut. Und vor allem in Muzhou war das Problem die Abfahrtsstrecke, also für die Königsdisziplin, wenn Sie so wollen, der Olympischen Winterspiele. Muzhou hat sehr gute technische Anlagen an und für sich. Hingegen war dieser Berg, den man uns vorgeschlagen hat, ganz einfach nicht geeignet für eine Abfahrtsstrecke. Es verfehlten die Höhenmeter und auch sonst war der Berg nicht ideal. Wir wollten damit nicht eine Beeinflussung machen, sei es Muzhou oder Pyeongchang, aber wir mussten ganz einfach feststellen, es wird nicht möglich sein, eine entsprechende Abfahrtsstrecke in Muzhou aufzubauen. Nicht nur die 800 Höhenmeter hat, sondern der auch die technischen Voraussetzungen mit sich bringt für eine Weltcup-olympiawürdige Piste. Und das hat man mit dem Garimont Mountain gefunden. Ein nicht typischer Berg für Korea, weil in Korea sind die meisten Berge, die ich gekannt habe oder kennengelernt habe, so pyramidenmäßig. Und Gariwon war eigentlich der erste Berg, den ich gesehen habe, der verschiedene Geländeformen beinhaltete. Etwas ganz, ganz Wichtiges für die Konzeption einer Abfahrt. 이 다운힐 경기장이 이 스타트 라인에서 피니시 라인까지가 해발 표고차가 810m 이상 돼야 된대. 스위스의 버나드 루시라는 기술위원이 있는데 IOC에 그 IOC 위원이 현장 검증을 헬기를 타고 다 했는데 거기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주를 이긴 겁니다. 무주가 기싸움을 걸은 거죠. 우린 이렇게 악착 같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무주와 평창, 평창과 무주. 행운의 여신은 이번에도 평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평창의 역사는 다시 써내려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그곳에서 평창 주민들이 외쳤습니다. 웰컴 투 평창. Welcome to 평창. The best. 전 세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순간의 주인공은 나니까. 모든 게 힘에 붙여 나 눈물 흘린 적도 많았지만 지켜봐 반드시 내가 해낼 거야. 올림픽 개념과 유산 등 12개 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16일 오전에는 제6주제인 재정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강릉 지역의 경기장과 전통 문화 행사 시연 등이 준비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지만 평창은 듣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평창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12월 31일이면 어김없이 유치 직원들하고 태백산을 갔어요. 밤에.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서 그 태백산 천재단에서 혜택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매번. 공주의 이념과 가치를 진정한 강원도 중심 강원도 대시 평창의 함성이 울리도록 하여 주시옵고 일체 한배하는 님이시오. 눈물겨운 도전과의 약속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배, 4배, 5배. 유치를 위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닿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온몸으로 뛰지만 하늘의 정성이 닿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서 천재단에 올라왔습니다.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한국 승리의 순간을 위해 모두 함께 달려가자. 외치자 모든 힘을 다해서 코리아 대한민국. 우리가 실사기한 안에 가장 굳은 일부터 가장 쉬운 일부터 모든 일들을 아마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돈된 준비와 간절함. IOC 실사위원들은 그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이토록 원하는 곳은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IOC 실사위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평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IOC 위원들이 실사를 나올 때면 저희 모든 국민과 저희 공무원들은 진짜 며칠 밤을 새면서 쓸고 닦고 정리하고 다 일심동체해서 IOC 실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좋은 모습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IOC 위원단이 왔을 때 눈이 막 이만큼 왔잖아요. 근데 눈 치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정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IOC 위원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거에 얼마나 그 추운데 웃었는지 나중엔 여기가 이게 마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그분들을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엔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경기를 위한 인프라의 구성이었죠. 알펜시아는 이제 그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스론 이런 경기장이 용평 리조트에 없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스론 점프 경기 그리고 봅슬레이, 루지 이런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설상 종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알펜시아가 이제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IOC 위원 또 올림픽 관광객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펜시아를 만들고 IOC 위원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인프라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구나 하는 것을 IOC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죠.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all within 30 minutes. 모든 경기장이 선수촌에서 30분 이내. 이렇게 아주 컴팩트 만들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죠. 평창은 섬세하고 예리하게 올림픽 준비를 했습니다.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차별화 전략에 돌입한 거죠. 경쟁 도시와의 차별화. 이는 평창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명건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공식 환영 행사는 정재계의 지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전략은 강원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입니다. 평창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2004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온 드림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꿈과 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너무 안 알려져 있다, 평창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평창의 이름을 알리려면 뭔가 프로그램을 맹글어서 전 세계 스포츠계에 알려야 한다. 겨울올림픽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그 서반부에 사는, 그러니까 북반부에 사는 잘 사는 나라들의 게임인데 세계 IOC 회원국은 200나라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100나라가 참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겨울올림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주로 이제 남반부 저개발 국가들이죠.
눈을 처음 본 친구들도 대부분이었고 스키는 신어본 친구들도 스키를 거꾸로 신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신는지. 근데 한 15일 지나니까 제일 중급자 코스를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막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스키를 어떻게 신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Fun. The snow is really white. The training has been interesting. Yeah. 2004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14회 운영이 되었고 그간 참석한 참가자만 한 83개국에 1,900여 명의 그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대표가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구나 꿈을 꿀 수도 또 이룰 수도 있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사실. 드림 프로그램은 이토록 지극히 자명한 일들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창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기회와 만남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평창이라는 아무도 몰랐던 조그만 시골 마을을 동계 스포츠를 하지 않는 나라에 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이름을 그 친구들이 알게 된 이유는 저는 드림 프로그램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มาเล่นสกีครั้งแรกที่เห็นหิมะรู้สึกดีครับสนุกขอบคุณที่ให้โอกาสขอบคุณเป็นช้าง And I think it was and it is a great promotion for the sport with the young generation. We are proud to see this dream program come true. 예스 평창. 드림 프로그램은 왜 평창인가? 그 물음에 확실한 답을 주었습니다. 세계인을 위한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패럴림픽.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이죠. 그래 장애인 체육은 이게 곧 생존이고 사회 참여고 사회 통합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드림 프로그램이 사실은 아주 좋은 지원책입니다. 패럴림픽은 장애란 삶의 작은 장애물일 뿐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선수로 올라선 의지와 투지, 그 열정을 말이죠. 패럴림픽에 임하는 선수들을 향한 따스한 응원과 격려는 선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IOC 위원들하고 그 주민들이 갑자기 일어나가 식장을 옮기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나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보조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믿고 하는데 계단이 한 2층 정도 되는 계단이 앞에 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수행원과 같이 계단을 지판을 짚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들고 따라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와가 딱 보니까 국왕이야. 그래서 저는 올라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보니까 정말로 감격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나라는 참 다르구나. 소치는 풍광이 명미하고 온화한 날씨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다른 지역에 비해 극간하는 온도차가 크지 않은 러시아 내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평창이 상대하기에 어렵고 까다로운 상대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
바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저돌적인 그의 성격은 올림픽 유치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Настроили много всего. Подъемники хорошие, шикарны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Трассы хорошие сделали. 러시아 소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에 그냥 자기들 그냥 블루프린트로 유치를 한 거거든요. 저런 도시에 올림픽 개최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한 5, 6년간 이 올림픽 비딩의 그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외국 언론들도 평창이 가장 유리하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자 칼럼에서 한국의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월드컵과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가장 뛰어난 동계올림픽 계획을 갖고 있어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데 매우 숙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틀인가 3일 앞두고 평창이 이기는 거로 딱 점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푸틴이 그때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과테말라로 오고 거기서는 평창이 이긴다라고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장 해제된 거예요. 이겼다 우리.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뭐냐면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내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제119차 IOC 총회가 과테말라 국립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0여 명의 한국 대표단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땀이 좀 되긴 합니다만 큰 소리부터 먼저 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또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호텔 방을 잡고 정부 IOC 위원들을 1대1 면담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김치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노통이 아예 김치 자체를 안 먹고 일체 입에서 냄새 나는 음식을 안 먹고 정말 전투적이고 확실하게 득표 활동을 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푸틴은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만나러 다녀야 돼.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푸틴은 제자리에 딱 진을 치고 서서 거기서 다 일종의 그 예방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해서 이게 상당히 쉽지 않겠구나. 지금 분위기상. 대통령은 60여 명의 한국 대표단과 현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인터코티넨탈 호텔 8층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쉴 새 없이 IOC 위원들을 만나 평창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걔네들이 아주 그 유치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무슨 투자를 했냐면요. 그 군 수송기로 5대가 뭐 시설이고 뭐고 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그 중심지에 스케이장을 만들었어요. 야외 스케이장.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걔네들은 후이기아가 아주 강한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계속 그 스케이트를 타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 유치원 애들이 호스피탈리티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서 그 방문객들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한된 시간에만 오픈하죠. 근데 러시아는요 아주 큰 건물을 얻어가지고 24hour 오픈해요. 24시간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은 식사, 스낵, 드링크 전부 프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썼어요. 러시아의 막판 물량 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치의 유치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물량 공세는 기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건 러시아의 전략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푸시아코 스키장. 이 스키장의 소유주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90%를 생산하는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이다. 푸틴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엄청난 자금을 올림픽 유치... Какие бы поручени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не привели
все вы не безразлично относитесь к спорту. 내일이 투표면 오늘 밤에 갑자기 우리 직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내일 안내표를 이렇게 방에다 넣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소치가 이거 IOC 위원들한테 이상한 선거 행위를 한 거다라고 호텔에 그 CCTV를 녹화해갖고 IOC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날 그러니까는 IOC에서는 이거 해명해라 이거 뭐냐.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그냥 우리 직원들 안내한 거다. 내일 일정 넣어준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우리가 좀 술렁였죠. 야, 이거 어떡하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윤리규정에 뭐 이렇게 해서 적진도 분열을 시키고 소치 올 때는 평창이 막강하니까. 그때 그 김진선 지사님하고 그때 위원장님이셨던 한승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윤리위원회에 갔어요.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외신에 나고 그러면서 평창 IOC 위원들한테 평창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정말 저는 자살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IOC가 철저하게 유치 경쟁국에게 그걸 통보를 했습니다. IOC 위원들을 만나지 마라. 푸틴은 그걸 바로 했거든요. IOC 숙소 바로 앞에, 코앞에 그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맞아 IOC 룰, 규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투표날 아침 되니까 뭐 서로 수근수근하고 좀 공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그때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근데 맹렬히 활동을 해서 몇 나라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이제 사회주의였던 나라, 또 유럽에서 좀 러시아하고 친하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확실하게 우리를 찍어줘야 하는데 넘어가는 것 같다. 평소에 하는 IOC원들을 딱 만나놨더니 애들이 그 스크랩을 딱 짜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저를. 로비에서 딱 만나려고 딱 가니까 그냥 일부러 딱 몸을 막는 거 있잖아요. 딱 못 가게. 그래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2차 투표입니다. (1차) 투표 평창의 승리였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만으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평창 우리들의 꿈을 이루는 그날 위해 세계가 함께하는 평창 올림픽 선의의 경제 Olympic Winter Games in 2014 are awarded to the city of Sochi. 불과 4표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침울함의 그림자가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The winner is 소치.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얼굴이 확 변했죠 전부. 소치라고 발표나기 전에 한 1초, 2초 뒤에가 갑자기 웅성웅성해서 봤더니 기자들이 소치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뜨거라. 카메라 기자들이 갑자기 소치 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다 확 몰려가고 우리는 팔이 날리는 거야 갑자기. 미리 전에 한 이틀 전인가 들어와서 뭐 IOC 위원을 자기 호텔 방으로 개인적으로 다 불러서 국가 간의 어떤 뭐 관련 사업 협의도 하고 뭐 사인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구워 삶았다 그럴까? 푸틴이 직접.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푸틴한테 졌다. 모든 뭐 명분이나 당위성, 개별적인 유치 활동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결국은 푸틴한테 진 거다. 그냥 침묵의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김진선 지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눈물만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노 대통령은 유치위 상황실 앞에 나와 있던 평창 서포터즈와 동포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애써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유치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나라 인사들이 다시는 우리 유치 활동 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자. IOC 이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감정이 아주 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채기 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에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두고 뇌물 사건이 있었던 거죠. 강원도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관련해 IOC 위원인 모나코의 엘버트 2세 왕자가 러시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러시아 소치에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엘버트 왕자의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에린저가 IOC에 보낸 진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그토록 타오르던 정열도 희생도 무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계올림픽과의 인연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유차 이제 실패하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정도 표 차이면은 한 번 더 도전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말에 3세판이 있는데 삼수하면 그리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삼수를 해서 한 번 더 도전하자. 투자도 1조 얼마씩 하고 6개의 공기장이 완공돼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의원총회 결과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또다시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세 번째로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헌데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강원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할지를 놓고 강원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춘천권을 포함한 일부 도의원들은 우선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뒤 이상적인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절반 정도는 유치를 이제 3차의 도전을 포기하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만 할 거냐, 강원도가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든 동네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강원도 도민들이 유치를 무슨 유치냐, 이때 쳐라. 야, 전라도가 저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전라도 줘버리고 차라리 돈 되는 거 받아들이지 뭘 안 되는 걸 그 고라다이 자꾸만 하느냐 얘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동계 스포츠 저희들 입장에서는 3번 아니라 4번이라도 저희는 도전한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픔을 원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겠죠. 평창은 다시 한번 아파보겠노라고 말합니다. 평창은 다시 후보 도시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때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합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은 브라질 리우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은 활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올림픽 유치에 좋은 또 계기로 활용을 또 하려고 합니다. 평창 유치 문제를 갖다 확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산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을 부산이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평창은 이번에 2번이나 나와서 떨어졌으니 2018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도시가 국내 이제 예선전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먼저 이제 부상되었습니다. 2020년 부산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강원도와 부산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의 중재를 맡은 건 KOC 총회. 이 자리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강원도 평창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치러졌는데요. 전체 43표 가운데 30표를 얻어서 평창이 후보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평창은 지난 2003년과 2007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다시 뛰어들게 됐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양 도시가 와서 마치 IOC에서 가서 입후본과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서 투표한 결과 이제 평창한 것이 낫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KOC 위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게 첫 단추라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꿰어져 갖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IOC에다가 2018년 유치 신청서를 내게 됐죠. 안녕하세요. 동사무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단 하나, 예스 평창.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말이죠. 2009년 대관령에서 개최된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개최의 시험대가 될 국제대회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세계 월드컵 대회를 이곳 알펜시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2월 달이라 이러면은 이 지역은 비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 온다는 것은. 그런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대관령에서는 볼 수 없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눈꽃축제도 중도에 막 못할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저를 찾으셔서 갔더니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신 있게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긴 겨울을 시기하듯 내린 2월의 때 아닌 비. 겉으론 담대한 척 행동했지만 속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일 수밖에 없었죠.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 그때 권영석 군수님하고 우리 지역의 염동설 축제위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눈을 실어 나르자. 그래 그게 한 500대 정도 나왔어요. 그 눈을 여서 있는 걸 실어가지고 바이선 경기장 간 거지. Well, today, as you can see, the conditions are a little bit better. The temperature has dropped to -5, which has hardened up the tracks, but there's no natural snow to be seen for hundreds of miles. And consequently, all the tracks have been laid down in the last 48 hours. 강원도민은 대관령에서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강릉과 춘천 곳곳에서 달려와준 강원도민들은 눈꽃 축제장에서 날이 새도록 눈을 실어 날랐습니다. 도민들의 헌신에 세계 관계자들은 탄복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라클. 평창에서 일어난 기적이죠. 그때는 또 동네 주민들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 함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로 하지 않습니까? 열정 하나에 뭘 해도 하기 때문에 진짜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민의 힘으로 설원 위에 눈의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손과 손이 하나가 되어 이룩해 낸 성과물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은 평창 주민, 강원도민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유치를 위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차 때는 1, 2차에 비해서 훨씬 그 유치에 참여한 분들의 단결력 그런 것이 더 그 응집력이 좋았다. 삼성의 당시 이건희 회장이 기여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IOC원들을 만나는데 그 아무런 그 장애가 없기 때문에 실제 IOC원들에게 직접 어떤 평창 유치를 호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오전 8시 30분 공식 일정에 돌입한 IOC 조사평가단이 첫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평가단을 맡는 정부 대표단과 평창유치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위원회는 올림픽 비전과 컨셉, 경기장과 숙박까지 8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갔습니다. If we request any additional documents during this visit, please submit them to us before the end of the meetings. IOC 평가단은 평창이 제출한 파일을 바탕으로 점검에 들어갔죠. 실사위원장이 그 스웨덴 분이 오는 걸 알게 됐어요. 감동을 모을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제가 이게 합창단을 조직을 해보자. 응? 그래서 그분들이 실사단이 왔을 때 합창단을 하게 되면 뭔가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2018명의) 강원도민들이 합창을 합니다. I have a dream. 아바의 나에게 꿈이 있어요. 2018명이 쏟아내는 그 목소리가 화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가슴이 뭉클하죠. 그때 실사단 위원장이 지금 조정위원장인 군인라 린드버거예요. 이 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감정 이게 컨트롤이 잘 되는 분인데 그분이 울먹하시다. 하모니를 불러주니까 거의 눈에 이슬 방울이
맺힌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싹 보일 정도로. 그전에는 굉장히 아유 실사단들이 평창의 약점이나 평창의 어떤 취약점들을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거를 그 아이브 드림 그 합창 2018 합창 끝나고 나서는 그 후에 그 실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Und zweitens hatte Pyeongchang gute Vorarbeit geleistet. Man hat 3-mal kandidiert, hat bereits einige Stadien fertiggestellt, Biathlonstadion, Langlaufstadion, die Skischanzen waren schon bereit und man hat eine wirklich gute Werbekampagne gemacht. 우리는 사실은 이 올림픽 정신이 살아있고 올림픽이 가장 우대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온 사람들은 한국이 좋다는 걸 알죠. 그리고 정말 존중을 굉장히 해주고 우리처럼 무조건 잘해주는 나라는 없었어요. 올림픽 개최지 결정 100일 전 백두산을 찾았죠. 이번에는 기필코 이루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원제를 올리면은 틀림없이 18년 올림픽은 유치되겠구나. 모두의 마음을 가서 손을 맞잡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스 평창. 드디어 평창은 마지막 케이크 커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축배를 드는 순간을 기다리며 환하게 웃을 찰나를 기다리며 다시 긴장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그 영상물 다 훌륭하게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또 그 PT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그러한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IOC원들의 많은 감동을 자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는데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우리보다는 훨씬 동계올림픽 선진국들이고 벌써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세련되고 또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는 이런 곳들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알다시피 독일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렸던 그 뮌헨의 그 알리앙츠 아레나 경기장을 갖고 있는, 또 거기서 또 동계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막강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 되게 버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독일의 뮌헨. 동계 스포츠의 오랜 전통과 풍부한 국제 경기 개최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 유치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을 찾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피겨의 여자라 불리는 카타리나 비트와 전설적인 축구 스타로 불리는 베켄바우어까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열렬한 바람을 보여줬죠. 프랑스 안시는 경쟁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경기 시설 등을 내세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Pyeongchang delegation. Please allow me to say thank you, dear IOC members, for providing someone like me the opportunity to achieve my dreams and to inspire others. 유럽은 동계 스포츠가 이미 성숙된 지역이라는 그런 점, 아시아는 이 동계 스포츠에 참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점을 저희가 비교해서 독일 뮌헨은 올드, 그 다음에 우리 그 평창은
유라는 컨셉으로 저희들이 그 컨셉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허리를 제끼고 약간은 좀 거만한 표정으로 듣던 IOC 위원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더니 토비 도슨 순서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쏠렸습니다. The first time it's been hosted by South Korea. My name is Toby Dawson. My name is also Kim Bong-suk. I'm a freestyle skier and I'm an Olympian. I'm a Korean by birth, yet I'm also an American. Toby Dawson, 720 with a grab at the top. Nice. Here's where you have to let it all hang out through the middle. You have to keep it tight, though. The judges want to see tight skiing. And Dawson's accomplishing that. Court 720 at the bottom. That is an amazing run by Toby Dawson. That last sentence contains an entire story about the true potential of Pyeongchang 2018 and the legacy of New Horizons. President Jack Roque and distinguished IOC members, it is my great honor to be here with you. I believe it is my destiny.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우리에게 운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운명. City of Vancouver. 슬픔과 아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가슴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의 실패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를. 이제는 웃을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Olympic Winter Games in 2014 are awarded to the city of Sochi.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The 23rd Olympic Winter Games in 2018 are awarded to the city of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Pyeongchang. 예스 평창. 드디어 이룩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린 그날이 오늘에서야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스 평창. 평창에서의 역사는 이제 다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때 전율이 착 생기죠. 지금 15년 동안의 그 모든 그 땀과 노력과 실망과 뭐 각종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전율이 탁 하면서 여기 쫙 오는 게 쫙 그 일렉트리시티 전기가 쫙 오는 그런 감동으로서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일생일대의 숙제를 했다. 머리가 그냥 하얗게 비어지는 됐다 하는 이 생각. 아 이제 됐구나. 그리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때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약 10년에 걸친 그런 대장정, 그런 것이 피로, 고통, 괴로웠던 일, 피눈물을 흘렸던 것들, 이런 게 다 시승지 사라지고 대추지 결정이 있었을 때 저와 김민선 기사는 밖으로 나가죠. 그냥 구부러지죠. 그 기억이 납니다.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 have.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남북 통일하는데 아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강원도의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2018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승화가 돼서 성공 개최가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다 앉아서 봤어요. 그래 가족이 보니 평창 이러니 우리 손주는 깍깍 뛰고 난 막 아주 눈물을 흘렸다고요. 너무 기뻐서. 우리 일평생에 한 번이라 생각하시고 모두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타리를 돌면서 같이 꽹과리나 사물놀이를 치면서 도는 그런 걸 했어요. 대한민국이 다 함께 응원을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하고 함께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한 나라의 같은 결례로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예스 평창 파이팅!